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거짓인 건 맞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갑자기 탄핵이 됐나? 왜 그래 됐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에 의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쓰레기 같은 담합과 권력 야합과 정경 유착 그리고 언론과의 담합,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권 때 공무원들이 싹 다 박근혜 퇴진을 걸고 일을 했습니다. 말단 공무원부터 높은 공무원까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공무원 정년 줄였습니다. 2년을 줄였어요. 그리고 공무원 성과금 연금제 추진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일하는 만큼 벌어가고 일하지 않으면 그만큼 조금 벌어가라 라고 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연금 매년 마이너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권 임기 말기 2년 동안만 흑자나고 나머지 싹 다 말기에 싹 다 마이너스 이득에, 그리고 문재인 정권 와서 다시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이라고 말단 공무원, 경찰 공무원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판사 공무원이고요, 대한민국의 검사 공무원이고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공무원이고요, 심지어 대통령도 장관도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막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막대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을 지금까지 손댄 대통령이 있냐? 지금 최근 5명의 대통령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왜냐? 기득권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렸다가는 자기들도 위태롭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공무원 기득권 세력을 건드렸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공무원 아들, 딸, 자식들, 가족들 다 포함해도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0%가 안 됩니다. 공무원 가족들까지 싹 다 합쳐도 대한민국의 8%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들 밑으로 들어가는 대한민국 연간 예산 얼마인 줄 아십니까? 8%가 조금 넘는 그들을 위해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연간 예산, 바로 대한민국의 연간 예산의 30%가 넘습니다. 그들의 월급, 연봉, 그들의 복지, 그들의 연금,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8%밖에 안 되는 그들 앞으로 대한민국 예산의 30%가 넘는 돈이 쓰입니다. 이것이 잘못됐고,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 우리 미래 세대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학생들, 공무원들, 오래 일하는 사람들이 빨리 일자리를 비워줘야 새로운 공무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무원과 싸웠던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서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올려서 한 짓거리, 그리고 자유한국당 박근혜 대통령 뒤통수 쳤던 이런 작자들이 했던 짓거리, 공무원 정년 2년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로울 뻔했던 그것들 다시 백지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 소리 소문 없이 민주노총 대한민국의 갑질 노조 도와주고 있는데, 여러분, 경영세습 많이 들어보셨지만 고용세습은 안 들어보셨죠? 노조의 아들, 딸들까지 그 회사에 취직시키려고 하는 게 고용세습입니다. 취직하기 이 힘든 마당에 백 하나 없으면 취직조차 못한다는 건데, 그게 바로 고용세습입니다. 고용세습이 일어나고 있는 게 정확한 증거까지, 정확한 내용까지 검찰에서까지 확인이 되었는데, 대한민국의 언론들, 대한민국의 지금 현 정권, 대한민국 쓰레기 같은 정치 세력들 싹 다 묻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진실입니다. 저런 작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 꽂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촛불에 타 죽지 않는다며, 촛불에 타 죽고 싶습니까? 이런 멘트할 때 그들은, 여러분 영화 내부자들 보셨죠? 내부자들 본 것처럼 주필이 민중들은 개돼지입니다 라고 자기들 펜대에서 놀아나길 바랬던 그 언론 주필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욕을 했다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이 정의로워서?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 정의롭지 않습니다. 왜 좌파 우파 언론들 색깔이 다른데도 그들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을 했느냐?
그들의 기득권에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낮추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했던 유일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해운대 주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주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이제 제발 좀 깨어납시다. 문재인 정권 하에 통계청에서 올해만 110만 개의 자영업자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전부 다 대기업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부분이 공무원인 거 아니잖아요. 아까 공무원 가족들까지 합쳐서 8%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합쳐서 대한민국 인구의 20%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도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5%가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국민들 뭐합니까? 중소기업 다니고 자영업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족들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다니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만 자영업자 110만 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의 쓰레기 같은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 과도하게 최저시급을 20% 30% 넘게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시장이 그리고 그 가게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최저시급 올리는 게 좋으면 왜 10만원 100만원 안 올립니까? 만약 최저시급 100만원이면 일주일만 일해도 나머지 시간 다 놀면서도 일할 수 있겠네요. 전세계 어떤 나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전세계에서 가장 최저시급 높다 그래봐야 2만원 좀 안되거나 뭐 그 정도 올 겁니다. 호주가 최저시급이 12,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들의 1인당 GDP, 우리나라 1인당 GDP의 2배가 넘습니다. 돈을 시장이 많이 벌어야 고용인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일하는 사람한테 돈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자영업자 일자리가 올해만 110만 개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내년에도 문재인 정권은 내년에도 최저시급 10,000원까지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만 중소기업이 수천 개가 동남아로 도망을 갔습니다. 파산했습니다. 대한민국 서민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싹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권이 경제만 망쳤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께 대한민국의 GP가 붕괴가 됐습니다. GP가 공격을 받아서 붕괴가 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권의 명을 받은 군인들이 폭파시켜서 대한민국의 GP가 폭파가 되었습니다. 근데 북한 GP 쳐서 폭파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집만 뺏어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의 GP는 폭파가 되고 북한 쪽에 있는 GP는 폭파 안 하고 그냥 집만 뺏어 나가고, 그리고 한강에 80년대에 세웠던 간첩들 들어오지 말라고 세웠던 한강 억제시설, 대북 억제시설 싹 다 해제되고, 북한 대전차 방해시설 싹 다 해제가 되고, 대한민국 전방이 싹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 북한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남쪽 나라 대통령입니다. 이것만 문제냐고요? 아닙니다. 여당 대표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북한 가서 평양 고위 관계자를 만나고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당이 책임지고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겠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있고 유럽의 선진국도 있고 심지어 동남아 못 사는 나라도 있고 모든 나라에 다 국가보안법은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그들에게 비판에 잘못됐다고 균형을 맞춰줘야 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여기 사무소를 차리고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균형을 맞추지 않고 문재인 정권이 평화롭게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잘하고 있다고 뒤에서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중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이런 쓰레기 같은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면 국민의 민심이라고 말하고 자기 뜻과 다르면 무시해버리는 이런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한테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이 휘둘려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2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가고 해서 태극기 집회를 해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줍니다. 기껏해야 3달, 4달에 한 번 정도 태극기 부대 이러고 넘어갑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대한민국의 정치인, 대한민국의 쓰레기 같은 공무원 기득권 세력들, 그들과 유일하게 맞섰던, 그리고 김정은을 실제로 참수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북핵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던 유일한 사람, 유일한 정치인,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깨어납시다. 제발 좀 깨어납시다. 제 말이 맞다고 동조를 해주기 바라는 게 아니라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여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한번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해 주십시오. 귀를 한쪽 귀만이라도 좀 열어주십시오. 여기에 목 터져라 외치고 있는 저, 그리고 여기에 주말에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이러한 가정을 가지신 어른들이 왜 일요일, 토요일도 하루 종일 집회하고 서울까지 가서 새벽부터 출발해서 새벽부터 도착하는, 새벽에 도착하는 그런 태극기 집회를 매주 하고, 이렇게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주말에 쉬지도 않고 서명대를 하고 있는지, 왜 이 사람들이 이만큼 간절한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는 무너져 내리고 있고, 아니 무너졌고,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무너졌고, 경제 전문가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년에 IMF보다 더한 위기가 대한민국에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쓰레기 같은 언론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년까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유지될지, 그 이전에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잘 놀아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우리가 목 터져라 외치고 우리의 진실이 여러분들께 조금만 닿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싸워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좀 더 당당하고 잘 살고, 그리고 세계 어디 가도 선진국이라고 인정받고 자랑스럽고, 우리 아들, 딸들, 내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세대들이 대한민국 헬조선이 아니라 내 나라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는 그날까지 목 터져라 외치겠습니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애국당